첫 번째 시간 우리 촬영 눌렀죠? 그쵸? 첫 번째 시간에 일단 웜업 포카하고 체크업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재 문제 볼게요. 자, 일단 웜업 포카에서 정답 먼저 쭉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1번을 3번이라고 많이 했던데 1번은 5번이에요. 5번이고요. 이건 그 윤사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그쵸? 윤사에서 나온다고 하던데 관계란 뜻입니다. 관계란 뜻이고, 그 다음에 2번에 1번이죠? 그쵸? 2번에 1번. 그 다음에 3번은 몇 번? 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3번에 3번입니다. 3번이고, 그 다음에 4번, 3번. 됐죠? 4번, 3번. 그 다음에 5번은 5번. 5번에 5번. 그 다음에 6번, 4번. 그 다음에 7번은 2번이 답이죠? 그쵸?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8번, 3번. 그 다음에 9번, 1번. 그리고 10번에 5번. 자, 위에서부터 몇 가지만 그대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는 rapper 이렇게 읽죠? rapper 그렇게 읽고 관계란 뜻 이건 그대로 알아두시고, 설마 2번에 여권하고 헷갈리진 않으셨죠? 그쵸? 여권은 당연히 passpor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급함은 rapidity 이렇게 rapid에서 나온 말이죠? 그쵸? 당연히 답은 5번이라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consent가 보이는데 동의하다라는 뜻이죠. 동의하다는 뜻인데, 여러분 그 동의할 때는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느끼는 거, 그 느낌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접속 con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꼭 그때그때 잘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sent가 딱 보이는데, sent가 원래 어떤 뜻? sent라든가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센트라든가 센스 이렇게 딱 보이면 얘네들이 어떤 뜻이니까 바로 느끼다, 감지하다 그 뜻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뭔가를 감지하는 거 센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뭔가에 잘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sensitive 이렇게 하는 것처럼 sense, scent 해서 다 느끼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함께 느끼는 거니까 이게 바로 동의하다라는 뜻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하다 하면 요거 있죠? 그쵸? agree 이것과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한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같은 방향으로 간다, 마음이 좀 비슷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accor드가 딱 보이는데 accord에서 코드가 하트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도 그쪽으로 간다, 마음이 비슷하게 가까이 간다는 의미에서 얘도 동의하다는 뜻으로 충분히 쓰인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딱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이제 동의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반대하다는 그럼 뭘까요? 반대하다. 함께 느끼는 것이 동의하다는 뜻이니까 반대한다라는 것은 서로 떨어져서 느낀다,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음을 느낀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멀어진다는 느낌에서 이 자리에 뭘 붙이면 될까요? 똑같이 센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약간 멀어진 느낌이 든다, 서로 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뭘 붙인 거? 이렇게 dis를 딱 붙인 거, dissent는 그래서 이제 반대하다는 뜻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agree의 반대말로도 뭘 쓰는 거예요? 약간 떨어져서 느낀다, 그 느낌을 이제 주기 위해서 당연히 disagree 이렇게 딱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onsent, dissent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3번. 3번에서 건돈이 보이는데 얘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보이냐면, 자, 여기 보면 don이 딱 보이죠. 그쵸? don, 요게 바로 어떤 의미냐? 요게 이제 주다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용서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용서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건돈이 바로 이제 용서하다는 뜻인데, 우리가 보통 용서하다는 뜻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 건 forgive가 있죠. 그쵸? forgive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건 우리가 얘가 들어가 있으면서 용서하다는 뜻은 또 알고 있는 게, 상대방 말을 잘 못 알아들었을 때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때 pardon, I beg your pardon 이런 말 하죠. 그쵸? pardon에서 요게 이제 똑같이 용서하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don이 또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쵸? 그래서 don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뭘 한다? 용서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는 건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얘가 기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왜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여기에서 기부하다 그대로 있네. 기부하다. don이 들어가 있는 거. 기부하다 뭐가 있어요? 그대로. 뭔가 딱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donate가 그래서 바로 기부하다는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 이거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렇네. 기부할 땐 보통 돈 내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donate,
넘어갑시다. 장뜻. 그래서 돈내 해가지고 이렇게 donate 기부하다. 뭐 그렇게 보셔도 충분합니다. 아무튼 don이 주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기부하다, 기증하다는 뜻으로 donate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딱 좋아요.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에서 subservient는 부차적인 그 뜻인데 여러분 그 부차적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아래에 있다라는 거. 맨 위에 있는 상위의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subservient에서 여기 딱 보면 여기 살짝 어렵게 느껴져도 단어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serve가 딱 보이면 serve가 어떤 뜻이 되는 거고 serve가 아래쪽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여기에서 serve가 딱 보이는데 serve 보이죠? 그쵸? 이렇게 serve가 딱 보이면 얘는 어떤 의미? 도움이 되다, 도움을 주다 그 뜻으로 쓰인단다. 그러면 subservient는 바로 무슨 말? 아래쪽에서 도움이 되는 것. 바로 맨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위에 있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아래쪽에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부차적인. 됐죠? 부차적인 그 두 번째 뜻이라는 걸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냥 도움이 되니 그러면 요렇게 씁니다. 알겠어요? 그냥 serve가 없으면 도움이 되는 그 뜻이 돼요. serve가 붙으면 아래쪽에서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다. 그래서 부차적인 뭐 그런 뜻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부차적인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요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렇죠? secondary 두 번째다. 그래서 부차적인 요렇게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 있죠. 그렇죠? 5번에서 friction이 딱 보이는데 요건 이제 마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마찰이라는 뜻인데 글쎄요. 약간 어렵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freak가 딱 보이죠. freak를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freak는 rob가 문지르다. 됐죠? rob가 문지르다. 그래서 문질러서 발생하는 것 혹은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것 그래서 마찰이라는 뜻으로 friction 그대로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6번 fraud 이거 많이 봤죠? 그렇죠? 6번의 fraud는 그냥 속임 혹은 속임수 그 뜻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사기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이제 많이 쓰는 단어가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fraud는 그대로 기억하시고 설마 뭐 다른 걸로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만 하나 더 적어주세요. fraud 밑에 deception 속임수, 기만 그 뜻으로 deception과 비슷한 느낌으로 fraud 같이 알아두시고 7번 별표 좀 해주세요. 7번 composer 이렇게 보이죠? composer는 침착 혹은 평정 그 뜻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내 마음이 붕 떠 있지 않고 내 마음이 모두 함께 pose 아래쪽에 자리를 잡는다. 됐죠? pose는 자리 잡다. 내 마음이 모두 함께 아래쪽에 딱 함께 같은 자리를 잡는다. 즉 마음이 이렇게 붕붕 뜨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이게 composer가 침착 혹은 평정 그 뜻으로 잘 기억하시고 헷갈리면 안 돼. 1번에서 구성은 바로 뭔가요? 구성. 컴으로 똑같이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헷갈리는 단어들을 꼭 같이 정리해두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성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구성할 때는 composition 이렇게 하면 이제 구성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나머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omposition, composer 다릅니다. composer는 침착, 평정 그 뜻으로 꼭 기억하시고 구성은 composition 됐죠? 그 다음에 8번 complacent가 만족하는 그 뜻인데 그 밑에 자기 만족적인 이렇게 해서 하나 적어주세요. 자기 만족적인 그래서 complacent 알아두시고 중간에 보면 중간에 plaque 딱 보이죠? 그렇죠? 요게 바로 어떤 뜻이냐면 요게 please 적어보세요. please plaque가 보이는데 그게 동사 어근이면서 please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됐죠? 요거 적어주세요. plaque가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됐죠? 이 please가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쓰는 거 있거든요. placate 이렇게 딱 쓰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언제? 상대방이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래서 이 placate가 바로 무슨 말? 달래다, 진정시키다. 적어보세요. 달래다, 진정시키다. 달래다, 진정시키다인데 근데 동의어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달래다, 진정시키다. 그거 있잖아. 그쵸? 우리 몸에 뭔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 진정 크림은 뭐라 그러니? 그쵸? soothing 크림. 그쵸? 그 soothing. 그래서 soothe.
이렇게 나오면 달래다, 진정시키다. 됐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그렇죠? 달래다, 진정시키다 이 뜻으로 soothe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또 달래다, 진정시키다 해서 평화롭게 한다 해서 뭐가 있다? pacify. 됐죠? pacify가 역시 바로 달래다, 진정시키다라는 뜻이란다. 뭐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 9번에서 mallicious는 악의적인 뭐 그 뜻이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mal 혹은 male 요게 들어가 있으면 다 그냥 안 좋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다 안 좋은 거라는 거.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자, 이것의 반대말은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반대말은 이제 베네가 붙으면 이제 좋은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베네에서 좋은 거 은혜, 혜택 뭐가 있고 benefit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유익한, 이로운 뭐가 있고 beneficial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괜찮은 말, 좋은 말, 축복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 베네에다가 말을 가리키는 말. 그래서 이렇게 딱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딕션 있죠, 딕션. 그래서 딕션에서 이 딕트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면 베네딕션은 어떻게 되는 거? 요게 좋은 그 뜻이니까 베네딕션은 당연히 좋은 말이겠죠. 그렇죠? 축복이라든가 은총 뭐 이 뜻은 딱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딱 나왔으니까 당연히 악담, 저주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악담, 저주하면 그대로 M-A-L-E 오늘 딱 붙이면 돼요. 그래서 malediction 이렇게 하면 이제 악담이라든가 저주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보통 악담, 저주하면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curse 이것과 비슷한 의미가 바로 malediction이다. 그래서 MAL이 붙어서 다 부정적 뉘앙스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 기능 있잖아요. 기능을 영어로 function이라고 하고 안 좋은 거, 기능 불량을 malfunction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영양을 nutrition 이렇게 얘기하고 영양실조를 malnutrition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MA를 붙으면 배의 느낌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은 vogue. 이건 그냥 그대로 외워야죠. 그 유행이라는 뜻이죠. fashion과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고 잡지 이름도 있잖아요. 그렇죠? 서점에 가보면 그 유행이 바로 vogue 이렇게 되는 거고 걔하고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요거죠. 그렇죠? 이렇게 vague 이렇게 쓰면 이제 그때는 애매한, 모호한. 됐죠? 애매한, 모호한 그 뜻이 되는 거고 적어볼까요? 애매한, 모호한 우리가 많이 봤던 거 ambiguous. 자, 근데 ambiguous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어떤 뉘앙스의 애매한 거냐면 여러분 amb가 붙으면 몇 개? 바로 2개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ambiguous는 하나로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의미가 가능하기 때문에 애매한, 모호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딱 좋아요. 그리고 얘는 그래서요. 2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으니까 중의적인 그 뜻이 들어가요. 중의적인. 자, 이렇게 해서 둘 이상으로 정의가 되니까 하나로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의 애매한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불분명해서 애매하다 해서 쓰는 게 또 뭐가 있냐면 obscure 이거 알아야죠. 그렇죠? obscure에서 불분명한, 흐릿한, 그래서 애매한이라는 뜻으로 같이 적어주세요. 우리 앞에서 수업 시작할 때 이렇게 10개씩 보는 거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것들 헷갈리는 거 있으면 꼭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아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 단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수능 날까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볼 때까지 늘 하나씩 정리하고 점검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 체크업 문제로 넘어와서 먼저 정답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 1번은 일단 see yourself through other sides 이렇게 딱 보이죠. 주제와 관련해서 함축 밑으로 문제가 제시가 되는 거기는 하나 밑줄이 바로 어떤 의미인지 해석할 수 있다면 해석을 해보고 이게 전체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밑줄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당신 스스로를 보는 것 무엇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그 말이죠. 그쵸? 자, 그러면 네가 직접 너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까? 요거 생각해보자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지문서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위에서 네 번째 줄 오른쪽 한번 봐보세요. We have a natural inclination to overestimate our skills. 자, 거기 밑줄 볼까요? We have a natural inclination to overestimate our skills. 보이죠? 자, 우리는 natural 여기서는 타고난, 그 다음에 inclination은 경향 혹은 성향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능력을 혹은 우리들의 기술을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려는 타고난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무슨 얘기니?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거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서 그 세 번째 줄 맨 오른쪽에 therefore 그러므로 try to see yourself through other eyes 보이죠? 앞쪽에서 try to라는 거 보이죠? 여러분 try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그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은 과대평가하고 과대평가한다라는 것은 현실과 다르게 인식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우리들을 살펴보면 우리를 좀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과대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 찾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과대평가하지 않는 방법이 밑줄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우리들 스스로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답은 바로 몇 번?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쵸? 2번에서 evaluate the dangers you face in a realistic manner. 보이죠? realistic manner가 바로 현실적인 방식으로. 그쵸? 그래서 당신이 직면하는 위험을 현실적인 방식으로 평가해라. 즉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요. 밑에서 두 번째 다시 보세요. It make you more hesitant. 그게 당신을 더 망설이게 만들 수 있지만 It can also protect you over the long run. over the long run.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 뜻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거 봐야 돼요. 자, 3점이라고 위축되지 말고 지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밑줄이 어떤 느낌인지 꼭 잘 생각해 주세요. 자, 옆에 2번. 옆에 2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의 답은 3번이죠. 그렇죠? 3번은 asymmetry가 아니라 asymmetry는 불균형, 비대칭 그 뜻이죠. 균형 혹은 대칭이라는 뜻의 A를 빼고 symmetry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symmetry는 그냥 밸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균형을 잡히는 게 바로 요거다. 글쎄요. 이건 좀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뒤로 가세요. 자, 3번 있죠. 3번 문제도 틀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35번 스타일의 무관한 문장은 거의 안 틀리는데 이렇게도 틀릴 수 있나 보다. 그래서 답이 2번이죠. 자, 답이 2번이고요. 자, 옆에 4번 있죠? 옆에 4번은 2번이 답입니다. 참고로 그 2번에서 그 내비게이트 보이죠? 그쵸? 4번에 2번에서 내비게이트 보이는데 여러분 그 내비게이트의 두 가지 뜻을 기억해야죠. 하나는 뭐가 있니? 당연히. 그쵸? 길을 찾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뜻 적어주세요. 첫 번째 길을 찾다. 두 번째 뜻 어려움 따위를 헤쳐나가다. 두 가지 잘 기억해 주세요. 길을 찾다, 어려움 따위를 헤쳐나가다. 이 두 가지 뜻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끔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지에 대한 편견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무관한 문장을 찾는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요령이 저거거든요. 그래서 문장 간의 연결성을 해치는 문장이 무관한 문장이다. 자, 여기 지금 별표한 부분 있죠. 필기 먼저 한번 해주세요. 필기하고 한번 생각하시죠. 무관한 문장은 무엇이다? 문장 간의 연결성을 해치는 문장이다. 일단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연결성을 해치는 문장. 자, 그리고요,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연결성을 해치는 문장인데 소재는 같을 수도 있어요. 즉 단어는 반복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연결이고 비슷한 단어가 보인다고 해서 위쪽의 내용과 아래쪽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다 포함되는 거다.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연결성을 해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2번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4번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될 때 1번이 답인 경우는 없고요. 5번이 답인 경우도 없어요. 2, 3, 4에서 보통 답이고 보통 3번 아니면 4번 이렇게 좀 보통 많이 들어가는데 연결성을 해친다는 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번을 읽고 나서 3번을 딱 읽어보니까 괜찮아요. 그쵸? 자연스럽게 여기 나오는 소재가 반복되고 얘가 상위 개념인데 구체적인 하위 개념으로 설명해주고 맞는 것 같아. 근데
3번에서 4번 읽어가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3번을 빼고 자 2번하고 4번을 딱 연결해 보니까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면 중간에 쓰이는 이 3번이 2번과 4번의 무엇을 연결성을 깨트리는 거죠. 그쵸? 바꿔 말하면 무관한 문장은 어떤 문장이다? 빠지면 자연스러운 문장. 됐죠? 빠지면 앞뒤 연결이 자연스러운 문장. 요거 잘 생각해 주세요. 빠지면 앞뒤 연결이 자연스러운 문장.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딱 보니까 Animals have been interacting with human-made technologies for decades. 이렇게 다 보이죠? 동물들은 상호작용을 해왔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술과 함께. 그 다음에 for decades니까 decade는 10년이고 s를 붙였으니까 수십 년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서는 동물, 인간, 기술 이렇게 나온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most common in behavioral experiments designed to further our understanding of their cognition and agricultural settings to optimize production 이렇게 보이죠. 가장 흔한 것은 즉 동물은 인간이 만든 기술과 상호작용을 해왔는데 가장 흔한 건 어디에서? 행동 실험에서. 동물의 행동에 관련된 실험에서. 그쵸?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바로 어떤 거예요? 바로 농업 환경에서. 인간이 기술을 가지고 동물과 상호작용을 해왔는데 그게 바로 두 가지 영역이다. 바로 하나는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자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동물의 농업적 생산성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 뭔지 알겠죠? 그렇죠? 더 많은 우유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이렇게 계란을 만들어내고, 약간 이런 것들도 이제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 보면 여기 further가 딱 보이죠? 이 further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이 further가 동사를 쓰이면 어떤 의미? 발전시키다, 증진시키다. 적어주세요. 발전시키다, 증진시키다. 여러분과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드밴스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이 어떤 그 지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걸 좀 더 거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술을 사용해서 동물의 행동에 대한 실험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further는 advance하고 같은 말, 됐죠? 그래서 further는 advance하고 같은 말, 발전시키다, 증진시키다, 요렇게 이제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 환경에서 동물의 생산성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기술을 사용해 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항상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맨 처음에 나오는 문장과 1번까지를 잘 읽으면 돼요. 거기에서 전체적인 핵심을 좀 찾아가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번부터 4번 사이에서 빠지면 앞뒤 연결이 자연스러운 것을 찾는다. 자, 보세요. 자, 1번 딱 보니까, 그러나 As digital technology becomes increasingly ubiquitous 이렇게 보이죠? 여기 ubiquitous도 별표. 도처에 존재하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적어주세요. 도처에 존재하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렇게도 많이 나오거든요. 칠판 보고 잘 따라와 주세요. Existing everywhere. 그쵸? 우리 앞으로 딱 한 12번만 보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봐도 돼요. 그리고 내년에 꼭 대학 가셔서 대학생 학생증 들고 오시면 파스타, 피자 원하는 거 다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대학교 학생증을 들고 와주세요. 알겠어요? 대학교 학생증입니다. 자, 그게 파스타, 피자 다 무한 패스로 아마 파스타가 질릴 때까지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자, 선생님이 작년에 진짜로 질릴 때까지 먹어봤거든요. 파스타만 3끼를 먹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자, 아무튼 어찌됐건요. 자, 중요한 건 우리 좀만 더 열심히 하자. 이제 그 얘기인데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들어가는 거냐면 보세요. 디지털 기술이 점점 더 도처에 존재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면서 우리는 자 기술의 도달 범위예요. 기술의 도달 범위를 expand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with the hope of는 뭐뭐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보면 돼요. 뭐뭐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만 딱 적어주세요. 이렇게 바꿔 써도 되구나. 그래서 뭐뭐을 희망하면서 hoping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뭘 희망하면서 using it to improve their lives. 동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사용하기를 바라면서 이 뜻이겠죠. 그쵸? 그냥 이거 비슷해요. 비슷한 느낌만 보면 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봐요. 자, 그러면 앞쪽에서는 그 기술을 어디에 사용해 왔어요? 기술을?
자, 기술을 어디에 사용해 왔었냐면 동물의 행동 연구라든가 농업 생산성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해 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였었죠. 그렇죠? 자, 근데 자, 이제 그 기술의 도달 범위를 확장해서 동물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뭐지? 그 고양이라든가 개들한테 이렇게 그 뭐지? 자동으로 이렇게 배식을 해주는 거, 자동으로 물을 주는 거, 그거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항상 물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밥이 그대로 쭉 이렇게 놓여진 상태가 아니라 걔네들이 가까이 오면 센서가 느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바로 주고 가까이 오면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밥도 주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응가를 하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윙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그 배설물 이렇게 갈아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집에는 아직 없어요. 참고로 우리 집은 고양이는 있는데 아직은 없는데 고양이 이렇게 밥 주는 그 뭐지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장치 같은 거 거기에 카메라하고 마이크가 있어가지고요. 그 앱을 통해서 고양이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얘가 잘 움직이고 있는지. 왜냐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잠을 많이 자는 스타일이니까 가만히 누워 있어도 얘가 죽은 거 아니거든요. 얘가 죽은 거 아닌데 근데 개 같은 경우는 가만히 하루 한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쭉 누워 있으면 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아무튼 최근에는 이렇게 기계가 이제 기술을 통해서 많이 발전하는 모습들이 좀 있답니다. 자, 아무튼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자, 그러면 The Face of Nature Conservation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 쭉 보니까 자연 보호죠. 그쵸? 자연 보호. 그 다음에 여기서 face는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이니까 겉으로 보이는 면 이렇게 딱 적으세요. 여기서 face는 어떤 뜻도 있단다? 면이란 뜻으로도 쓰인다. 자, 그러면 자연 보호의 여러 가지 면이 혹은 자연 보호의 얼굴이라고 해석해도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자연 보호의 여러 면이 changing, 바뀌고 있습니다. profound ways니까 말 그대로 심오한 방식으로.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앞쪽에서는 지금 다 무슨 얘기를 했었는데 기술과 그 다음에 동물의 삶이 개선된다는 얘기였죠. 그쵸? 기술과 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보였는데 여기는 기술을 통해서 지금 자연 보호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당연히 몇 번? 2번이 무관한 문장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쵸? 자, 그리고 자, 살짝 망설여지면 2번을 뺐을 때 앞에 나오는 1번과 뒤쪽에 3번의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요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자 1번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1번에서 동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그 얘기했죠. 그쵸? 그게 이제 여기 3번에 있는지 보면 돼요. 그래서 3번에 딱 보니까 시장은 지금 flooded라는 무슨 말이에요? 홍수가 난다 그 뜻이죠. 홍수가 난다는 건 무슨 말이니? 홍수가 날 정도로 되게 많고 가득 차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느낌을 보면 딱 좋아요. 그래서 시장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애완동물 상품으로 반려동물 상품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자, 그건 사람들이 monitor는 바로 무슨 말? 살펴보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고양이와 개들과 play, 함께 놀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잘 봐야 돼. 자, 여기 remotely 딱 보이죠? 그쵸? remotely니까 바로 무슨 말이니? 원격으로 그 뜻이죠. 그쵸? 원격으로. 그리고 동물원들은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하는 터치 스크린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터치 스크린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monitor, remotely, 터치 스크린 다 어떤 거니?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동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즉, 1번에 나왔던 내용이 지금 어디에서? 3번에서 구체화된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그쵸? 따라서 2번을 빼도 1번과 3번의 연결이 자연스러우니까 바로 무관한 문장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근데 이렇게 기술을 사용해서 동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과연 그게 진짜 의도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건가? 딱 보니까 자, such innovations 딱 보이죠? 여기는 앞에 나오는 그 기술을 통한 혁신이라는 거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혁신은 may seem harmless 해서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자 무엇이라고 that 이하라고 여기서 concerned는 바로 무슨 말일까요? concerned. 잘 들어요. 자 여기 보면 while이 딱 보이죠. 그쵸? while은 보통 뭐뭐인 반면에 뭐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보통 어떻게 되는 거니? while 앞과 뒤가 서로 어떻게? 서로 약간 반대 느낌으로 해석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쵸? 잘 따라와.
while 앞과 뒤쪽은 서로 반대 느낌이란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harmless는 해가 없는 긍정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뒤쪽에서는 당연히 약간의 부정의 느낌 들어가죠. 맞기 때문에 여기서 concerned는 무엇이라고 본다고? worried. 그래서 걱정하는 이란 뜻이 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쵸?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뭘 걱정하고 있냐면 introduce human-made technologies. 그래서 인간이 만든 기술을 도입하는 거 있죠. 다른 동물들에게 도입하는 게, 자, 동물들이 어떻게 reliant는 바로 무슨 말? 의지하는 그 뜻이죠. 동물들을 어디에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만든 기술에 의지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자연 세계와의 무엇을 관련성이라든가 타당성이죠. 그렇죠? 관련성이라든가 타당성 이것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감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동물이 사실 동물들에게 우리가 집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는 고양이나 개들에게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공간이 그들에게는 내추럴 월드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거기에 지나치게 많은 기술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자연세상인가? 자연을 보는 그들의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참고로 그래서 우리 집은 그 어떤 기술도 없습니다. 그 어떤 기술도 없고 우리 집 고양이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진짜로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배설물이 이렇게 딱 이렇게 걸러지는 거 있거든요. 안 들어가요, 거기에. 왜냐면 고양이는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공간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은 그냥 다 탁 트여져 있고요. 우리 집 고양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바닥에 벌렁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뒹굴뒹굴하면서 등 지지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등 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베란다로 나가서 따뜻하게 등 지지고 있고, 진짜로 이게 뭐지? 약간 좀 나이 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there is sense 해서 that이라는 sense, 의미라든가 의식이 있습니다. We may be forcing technology on creatures who may not benefit from it. 이렇게 보이죠? 자, 우리는 혜택을 볼 수 없는 누구에게? 바로 생명체들에게, 흔히 말하는 애완동물이 되겠죠? 반려동물들에게. 여기서 크리스천에서는 패츠라고 보는 게 맞겠죠? 거기에 기술을 우리가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쵸? 즉,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선택지에 대한 편견을 살짝만 버리면 되고요. 몇 번이 답이 될 수도 있다? 2번이 답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구평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평에는 약간 선택지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는 문제들이 한두 개씩 등장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29번 문법 문제가 1번이 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35번이 2번이 답이 될 수 있고, 39번 있죠. 39번이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6평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건 우리 36번 있죠. 36번의 순서 배열을 1번으로 하는 것. 지금까지 6평이 단골 메뉴를 썼던 겁니다. 자, 아무튼 이건 헷갈릴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그 9평 볼 때 선생님이 29번은 1번이라면서요. 39번도 1번이라면서요. 다 1번인데 다 틀렸다요? 어떡할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아무튼요. 어찌됐건 그 9평이 진짜로요. 너무 쉽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올해하고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6평은 그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고, 물론 올해 6평만큼 어렵지는 않았는데, 근데 9평이 상대적으로 또 너무 쉬웠던 거죠. 그래서 그 6평 때요, 6평 때 67점을 받았던 친구가 3개월 만에 9평 때 요렇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면, 분명히 이 친구도 알아요. 자기 성적이 버블이라는 걸 알아요. 그쵸? 자기 성적에 약간 거품이 끼어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야 봐봐. 거품이 끼어있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이 점수를 보면 이 점수가 되게 마음에 들잖아. 그쵸? 그러니까 분명히 수능은 이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당연히 어려운 거. 그래서 심지어 그때는 있잖아요. 9평 문제에 대한 평가원 문제인데 수업 시간에 리뷰도 안 했어요. 애들이 다 잘 본 거야. 다 1등급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깔리고 깔린 게 영어는 1등급이고 2등급이면 아유 진짜 너 이제 걸음마 시작하니? 약간 이 정도로 되게 무시당할 정도로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수능은 이것보다 쉬워지지 않고 당연히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도 하고 다 이 친구도 알고 있지만 그러면 어떤 생각하겠니? 그래도
내가 97점을 받았는데 수능 때 그래도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설마 내가 2등급 못 받겠어? 이렇게 마음에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그 안이함? 이런 걸 줬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 결국은 몇 점 받았는 줄 아세요? 아니 몇 등급 받았는 줄 아세요? 결국은 4등급에서 살짝 오른 70점대 초반으로 3등급 받았어요. 9평 때 97점을 찍었는데 72점인가 그렇게 맞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올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9평이 있잖아요. 그 9평이 진짜로 약간 어려웠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 그래야 우리가 긴장하고 수능 때까지 잘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읽었던 문제에 대한 답을 확신을 가지고 맞추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쵸? 차라리 수능도요, 어려우면 좋아요. 왜 그런 줄 아냐?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렵죠. 그렇죠? 다 같이 어려운 거니까 내가 조금만 더 상대적으로 운이 좋아서 몇 문제 더 맞추잖아요? 그럼 대학을 훨씬 더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수능이 쉬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냐? 나만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쉬웠는데 나만 어렵게 느껴져서 나만 성적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입시에서는 시험이 어려운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끝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될 거고요. 자, 우리 이제 책으로 넘어와서 책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책은 30페이지 5번부터 들어갈 건데요. 역시 무관한 문제를 하나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번 먼저 풀어주세요. 30페이지 5번 가볍게 풀어주세요.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가볍게 풀어도 돼요. 가볍게 풀어도 되니까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빠지면 앞뒤 연결이 자연스러운 거, 그 문장을 1번부터 4번 사이에서, 아니 2번부터 4번 사이에서 고르시면 돼요. 여러분 이 문제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오답률이 높았거든요. 언제 문제인가요? 과거 그 평가원 문제에서는 이렇게 무관한 문장을 어렵게 출제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건 우리가 선택지에 대한 편견이 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3번 아니면 4번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답은 여기서 몇 번인가요? 답은 2번이 답이죠. 그쵸? 이건 가볍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자, 결국은 5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두 단어를 딱 골라라. 그러면 travel과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travel과 transportation 이 두 가지죠. 그쵸? 그래서 운송산업이 발달하면서 여행이 좀 수월해졌단다. 그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근데, 자, 2번을 살펴보면 2번에서 another important factor 보이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was the industrialization, 산업화였습니다. That led to more efficient transportation. 바로 보이죠? 그래서 led to는 lead to에서 나왔고 뭐뭐로 이어지다 혹은 뭐뭇을 발생시키다 그 뜻이죠. 자, 그러면 더 효율적인 운송을 발생시켰던 산업화였습니다. 근데 운송은 운송인데 뭘 운송을 한 거니? 뒤에 보니까
사람들을 여행지로 옮겨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factory products to consumers 거기 딱 붙여볼까요? factory products to consumers 그쵸? 그래서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을 소비자에게 옮겨주는 거 그게 효율적이 됐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사람들이 여행지로 가는 것이 더 좋아졌다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2번이 빠지면 앞에 1번과 그리고 3번의 연결이 더 자연스러워지죠. 그래서 무관한 문장 몇 번이라고? 2번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약간 어렵게 느껴지고 헷갈리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답이 어디에 있을 수 있음을 2번에 있을 수 있음의 가능성까지만 조금만 더 무관한 문장에서 열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옆에 6번 갈 건데요. 자, 6번은 먼저 칠판에 있는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밑에 렉처 포인트에 필기 먼저 하고 생각해 보시죠. 적어주세요. 요령은 잘 알겠는데 적용이 살짝 될 듯 말 듯 할 경우는 기본적인 해석의 문제일 수 있고 마음이 급해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읽고 푸는 건 맞는데 2번까지 읽는 건 괜찮은데 너무 빨리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한 번에 읽고 답을 찾는 것도 가능은 하니까 급하게 읽지 않도록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급하게 읽으면 여러 번 읽고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다 필기하셨나요? 최근에 잘 나오는 것들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 결국 이제 순서 배열은 맨 위에 상자 있죠, 그렇죠? 맨 위에 제시물, 그 제시물을 딱 읽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A를 읽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거 잘 봐야 되죠, 그렇죠?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어떤 소재로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그다음에 여기서 수라는 건 바로 뭐냐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좀 가져가 주란 얘기예요. 맨 위에 박스에서 한 가지 이야기밖에 없다. 그럼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부연 설명하는 건가? 근데 A를 딱 읽어보니까 잘 들어. 자, 맨 위에 박스를 읽고 A를 딱 읽어보니까 A에서 맨 위에 박스에서 보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가 등장해. 그럼 어떤 얘기니? 전체적으로 몇 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2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B나 C에 추가를 가리키는 말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격. 서로 비슷한 성격.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 얘기도 같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각 덩어리의 두 번째 문장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A, B, C 덩어리하고 맨 위에 상자 있죠? 그 덩어리 전체 성격 중요하단다. 그리고 단서들 중에서는 단서의 우선순위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제일 중요한 게 대명사라고. 그 다음에 지시어. 그 다음에 이제 뭘 생각하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결어를 생각한다. 됐죠? 그래서 일단 연결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연결어 중에서 특히나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요거 있죠. 그쵸? but이라든가 혹은 뭐가 보였을 경우에 also 얘네들 보이지? 잘 봐요. but과 also의 공통점은 바로 뭐니? but과 also의 공통점. 차이점만 보면 안 돼. 선생님 but은 앞뒤가 다른 거 역접이잖아요. 맞죠? also는 게다가 그 뜻이니까 비슷한 게 추가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공통점은 바로 뭐야? but과 also의 공통점. 다 몇 가지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그거 잘 봐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but이 나왔을 때는 역접이다. 이절에만 하지 말고 but과 also 다 어떤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에 무엇을 알릴 수도 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을 암시할 수 있다. 요거 잘 봐야 돼. 알겠어요? 왜냐면 의미만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전체적으로 몇 가지 소재인지 몇 가지 이야기인지 요거 잘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딱 so를 썼어요. 자, 연결에는 크게 세 가지 계열이야. 하나는 but 계열. 역접을 주는 그 느낌들 있죠. but도 있고 또 뭐가 있겠냐? however. 그쵸? and yet. 혹은 그냥 yet.
뭐 in contrast, on the contrary 이런 것들 있죠. 그쵸? 싹 다 어떤 느낌이다? 두 번째 약간 다른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also 있죠. 게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also도 있고 또 뭐도 있어. in addition. 그쵸? in addition, furthermore, moreover, besides 다 들어봤지? 그럼 얘네들도 역시 몇 번째? 두 번째 이야기. 그쵸? 두 번째 이야기라는 거. 그 다음에 so 계열 있죠. so 계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so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 thus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therefore, hence, as a result, consequently 이런 것들 있죠. 그쵸? 그럼 얘네들은 싹 다 어떤 얘기야? 그래서 그 말이고 앞쪽과 같은 흐름이죠. 그쵸?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앞쪽과 같은 얘기니까 한 가지 이야기고 그 한 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했을 때 종합할 때 결론을 내릴 때 그때 쓰는 것들이 이런 느낌이다.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얘네들이 나왔을 때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이구나.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다루는 거구나. 이 느낌을 가지고 가면 정말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내용적 단서는 뭐 비슷한 것은 가까이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서 특히나 요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결론 있죠? ABC 중에서 결론의 성격에 해당되는 건 뭘까? ABC 덩어리 중에서 첫 번째 주변에 있는 것을 종합하는 느낌을 주는 것. 됐죠? 그래서 결론 첫 번째는 바로 주변에 있는 것을 종합하는 느낌을 주는 거. 주변에 있는 것을 다 포괄하는 말. 두 번째 또 어떤 게 결론이라고 했었니? 맨 마지막에 올 거. 앞의 내용을 싹 다 종합한 게 맨 마지막에 올 수도 있지만 앞의 내용과 완전히 동떨어진 거 있지. ABC 중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옆에 있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게 ABC 중에 하나가 있어. 그럼 걔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맨 마지막이야. 알겠어요? 그거 이번에 6평 때 나왔던 스타일이잖아. 그쵸? 6평 때 그 36번에서 A, C, B가 답이었죠? 근데 그 B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 어버리진 얘기, 뭐 이렇게 불태운다는 얘기,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B에서 further burning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further burning은 바로 무슨 말이니? 추가적인 불태우기죠. 그쵸? 그럼 불을 한 번 더 태운다는 얘기잖아. 그게 A나 C에 있으면 연결하면 되지만, A나 C에 그 내용이 없으면 맨 마지막이겠지. 즉, 바로 맨 마지막에 올 거야. 맨 마지막에 올 거는 첫 번째, 주변에 있는 것을 종합하는 느낌을 주는 거. 두 번째는 주변의 내용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 즉, 따로 노는 느낌을 주는 것. 그게 맨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제 같이 생각하면 딱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느낌을 가지고 지금 6번 풀어주세요.
살짝 헷갈리죠? 그쵸? 이게 좀 그 평가 문제스럽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죠. 단서들이 좀 있기는 해요. 단서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확신을 가져다 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일단 그 지금 단서라고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실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쵸? C에서 however 거기 한번 찍어볼까요? C에서 however. 자, 그러나 이거 딱 보이네요. 자, 그러면 however가 딱 보이면 이제 몇 번째? 성격이 다른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이다. 됐죠? 성격이 다른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딱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맨 위에 나왔던 주어진 문장부터 우리가 이제 자세히 한번 읽어보는 건데, 자, 일단 여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까 그 단서들 중에, 칠판 보세요. 단서들 중에 그 명적 단서가 있고 내용적 단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겉으로 드러나는 거.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이게 우선순위라고 그랬어. 대명사를 가장 먼저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지시어, this, that. 그 다음 명사가 있는 거, these, those. 명사가 있는 거 혹은 such. 그쵸? 이런 것들 이제 그 다음에 활용하는 거고 연결어는 맨 마지막이야. 그리고 연결어를 통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냐. 아까 so 있지. 그 다음에 but이라든가 also가 보이면 아, 두 번째 이야기구나. 요걸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그런 것들 외에도 그러면 비슷한 것은 가까이 배치한다고 했었죠. 그 느낌을 요걸로 잘 잡아야 돼. 자, 필기해 주세요. 같은 흐름인 거, 즉 비슷한 거, 연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가장 대표적으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인데 요거 잘 생각해 주세요. 일단 필기 먼저 해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조금 어렵죠? 그쵸? 이게 조금 어려워요. 수업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익숙해지면 이제 속도가 좀 붙을 겁니다. 그리고 과제 이따가 다 드릴 건데 그 과제 하면서는 조금 속도 내서 읽어가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있잖아요. 그 수업 시간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가는 속도로 문제 풀면 안 돼. 그쵸? 그러면 진짜로 10문제 푼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딥하게 들어갈 때 복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들고 그러면 속도를 내면서 살짝 약간 요런 느낌으로 좀 빨리 읽어간다는 느낌을 가져가는 건 좀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다 필기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쵸? 그러니까 포괄적인 말이 있고 구체적인 사례가 보이는데 요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이렇게 for example을 쓰거나 아니면 for instance 이렇게 써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I like sports 얘기하고 I enjoy baseball 이렇게 나오면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지. 스포츠가 포괄적인 말, 베이스볼이 그 밑에 구체적인 사례니까. 요렇게 이해해야 돼. 왜냐면 영어에서 정리하는 게 포괄적인 말과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영어 지문 자체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그래서 하위 개념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이제 fruits가 보였어. 과일을 보였어. 그 다음에 애플 얘기가 나와. 그 다음에 스트로베리 얘기가 나와. 그치? 그럼 당연히 자연스러운 연결이겠죠. 그쵸? 이제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자, 근데 거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이것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 것 같아. 그래서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인 거. 예를 들어서 앞쪽에서 디스카운트 얘기를 했어. 디스카운트 할인해 준다는 얘기 아니냐? 그쵸? 근데 뒤에 보니까 가격에서 20%를 오프, 떼낸대. 가격에서 20%를 오프 시킨다라는 것은 떼내는 거니까 그것도 똑같이 깎아준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디스카운트하고 뭐뭐 퍼센트 off 이렇게 쓰면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쵸?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난 이렇게 보고 싶은데 안 보여. 그럼 이거 생각해. 요게 최근에 잘 나와요. 순서나 사비에서 잘 나오는 거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대우명제를 연결할 수 있다. 대우명제 아주 간단해요. 항상 생각하는 거야. 잘 들어. 자, 참인명제가 있죠. 그쵸? P면 Q다. P면 Q다 이렇게 앞에 문제 하나 있어. 참인명제가 있는데 요거하고 똑같이 연결될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대우명제니까. 나 Q, 나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대우명제 어떻게 되겠니?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 반대말 넣어주면 되지. 대우명제는 앞에 문장을 두 번 부정한 거라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실패는 게으름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 실패는 게으름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할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럼 봐봐. 여러분 지금 앉아있으니까 편하죠? 그럼 대우명제. 서 있으면 불편하지 않겠냐? 라고 얘기 되고요. 여러분 앉아있으니까 편하죠? 그러니까 저는 불편한 거예요. 됐지? 여러분 앉아있으니까 편하죠? 그러니까 저는 불편한 거예요. 무슨 말? 나는 서 있으니까. 이제 이해돼? 이런 느낌들을 살살 살려보는 거야. 자, 그래서 앞에 걸 이제 2번 부정한 문장이 있을 때 어떤 특정한 덩어리가 있고 그 덩어리의 끝부분과 그 다음에 다른 덩어리의 첫 부분이 서로 어떤 느낌일 때? 요런 느낌이 들 때. 잘 들어. 봐요. 맨 처음에 딱 보니까 다윈은 블러싱을 이렇게 딱 보이죠. 여기서 C, A, S, B, A를 B로 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블러싱이니까 얼굴을 붉히는 것. 그쵸?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무엇으로 봤어요? 여기서는 독특하게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유일하게 그것도 가능해요. 유니클리 적어보세요. 유일하게 그 뜻도 있다. 뭐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뭐 그 개나 고양이를 봤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걸 본 적은 없죠. 그렇죠? 사실 뭐 털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잘 모르긴 하겠어요. 자, 근데 고양이랑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 한 9년째 살고 있거든요. 우리 고양이랑 이제 표정은 알겠어요. 얘가 빡쳐 있는지 만족스러운지 표정을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진짜 화나 있잖아요. 그럼 얼굴 진짜 째려보는 게 딱 느껴져요. 특히 집사람이랑 나랑 이렇게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 옆에서 딱 째려봐요. 나는 안 주냐? 이렇게 해서 이제 간식 주면 이제 얼굴이 이제 약간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냐? 거의 뭐 이렇게 약간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정이 진짜 이렇게 바뀌어요. 나중에 궁금하면 교무실로 오세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잘 봐요. 자 재미없을 줄 알았다. 자, 그 다음에,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 자, 얼굴을 붉히는 것을 유일하게,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유일하게, 인간적인 것으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낸다고, 비자발적인 신체적인 반응을 나타낸다고, caused by, 발생되는, 그쵸? 발생되는 당혹감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환경에서 여기에 불표. 야, 근데 이거 self consciousness는 어떤 뜻일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살짝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요. 이거 평가원 문제잖아요. 여러분 평가원 문제에 대한 해설은 누가 만들어요? EBS에서 만들죠. 근데 EBS가 늘 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self consciousness는 자의식이 아니에요. 그쵸? 맨 밑에 선생님이 일부러 그래서 EBS 그 단어 뜻까지 그대로 이제 담아놨거든요. 근데 이게 자의식에 잘 들어. 나를 의식하면, 나만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지냐? 선생님이 아까 고양이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때 내가 좀 당황했단 말이야. 왜 당황하는 거야? 나만 생각하면 당황할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당황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self-consciousness가 어떤 의미냐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적어주세요. 이 뜻이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기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그 뜻이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런 뜻까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선생님 그런 뜻까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봐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 그렇게 딱 적어두시고 이거 연습하면 충분히 된다. 지금 지혜성이들 다 돼.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도 계속 말을 시키니까 당연히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and가 보이죠? and는 보통 어떤 걸 연결하는 거니? and 앞과 뒤는 서로 이렇게 봐야 돼. 서로 비슷한 걸 연결하는 거야. 당혹감이죠. 당혹감과 비슷한 건 바로 뭘까요? 나만 생각하면 당혹감이 안 생긴다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니까 당혹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봐요. 자, 다윈은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유일하게 인간적인 것이라고 보았고, 그리고 비자발적인 신체적인 반응이라고 나타냈습니다. 당혹감과 사회적 환경에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됐죠? 자, 그래서 셀프와 관련된 거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요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필기 해주세요. 이걸 먼저 정리하고 밑에 문제 말씀드릴게요. 쭉 적어주세요. 셀프와 관련된 거 옆에 5번 밑에 빈 공간 있죠? 그쵸? 거기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6번 밑에 적어도 됩니다. 일단 필기 먼저 할게요.
다 필기하셨나요? 저게 그 시험에 되게 잘 나왔었거든요. 저 단어들이 빈칸 완성에서도 많이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지문 속에서도 등장을 했었고 정답으로도 등장을 했었던 표현들인데요. 많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self-assured는 여기 중간에 보면 sure가 딱 보이죠. sure가 말 그대로 확신을 갖는 그 뜻이기 때문에 스스로 확신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감 있는, 됐죠? 자신감 있는 그렇게 보시고, self-centered는 자기 중심적인 그 뜻이니까 당연히 이기적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self-contained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모든 것을 contain, 갖추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그 자체로 완전한 자족적인 그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렇게 봐야 돼. 그 다음에 self-evident는 자명한, 그래서 명백한 뜻이 되는 거고, 요거 잘 생각해야 돼요. self-made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self-made. 그쵸? 자기 스스로 만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수성가의 그 뜻이에요. 자수성가의.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이룬 것. 그쵸? 자수성가의 그 뜻입니다. Successfully because of your own efforts. 당신의 노력으로 성공한 거 자수성가의 그 뜻이 되는 거고, 맨 밑에 self-sufficient는 특히 요거 잘 기억해야 돼. self-supporting. 스스로를 부양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쵸? 자급자족의 적어주세요. 자급자족의. 이게 self-sufficient. 자, 그러면요. 다시 이제 우리 문제로 와서 조금만 더 집중하시죠. 이 문제까지 딱 풀고 쉬었다 할게요.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메뉴에 주어진 문장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는 하나만 더 영상을 하나 볼까요? self-conscious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래. 약간 요런 느낌. 재미없다.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그래서 자, 요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절대 자의식이 강한 그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야. 내가 진짜 정말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같았어. 내가 마치 진열된 상품처럼 말이야. 누군가 나를 이렇게 구매해 가기를 막 생각하면서 상대방한테 나를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았다고. 됐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잘생긴 사람 옆에 있어가지고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남자가 너무 잘생기니까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그 남자를 쳐다보니까 그 남자에 비해서 내가 너무 못나 보이면 어떨까 싶어서 남의 시선을 의식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자, 그럼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그리고 A를 딱 보세요. Maybe I'm a brief loss of face. 자, 여기 있죠? 자, 여기 쫙 가로를 묶어보세요. 자, 어떤 뜻일까요? brief, 간결한, 잠깐 동안의 그 뜻인 거고, loss of face는 바로 무슨 말이니? face는 얼굴이죠. 얼굴을 lost 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쵸? 체면을 잃은 것, 그렇게 보는 거야. loss of face가 체면을 잃은 거야. 그러면 자, 아마도 우리가 잠깐 동안 체면을 잃은 것은 자, benefit을 이롭게 하다, 혜택을 주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자, 우리의 장기적인 집단의 cohesion. 아까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래서 결속 혹은 결속력 그 뜻이죠. 그쵸? 장기적인 집단의 결속에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괄호로 묶었던 부분 한 단어로 바꾸면 뭐겠니? 그치? 우리가 어디서 읽었어 지금? 맨의 상자에서 읽었지. 맨의 상자가 바로 무슨 얘기였어? 얼굴 빨개지는 거죠. 그쵸? 근데 얼굴 빨개지는 게 어떤 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그랬었니? 어떤 일로 인해서? 당혹감을 느끼거나 그 다음에 남의 시선을 의식했을 때 생기는 거죠. 그쵸?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당혹감을 느끼는 거, 쪽팔린 거잖아. 남의 시선을 의식하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잠깐 동안 내가 체면을 잃는 것, 이걸 이제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것을 블러싱이라고 본다는 거. 이제 이해되죠? 그쵸? 자, 그럼 잘 들어. 자, 지금 이제 어떤 얘기 나오는 거야? 아마도 우리가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장기적인 집단의 결속에 이익을 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누군가 바로 보이지 이제? 누군가 이렇게 얼굴이 빨개진다면 after making a social mistake, 사회적인 실수라고 나오지. 그냥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지. 사회적인 실수니까 바로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들과 관련돼서 내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they are viewed. 자, 여기서 they는 요렇게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잘 들어. 최근에 someone, somebody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걸 they로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자, 그러면 누군가 사회적인 실수를 한다면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실수하고 나서 얼굴이 어머 죄송해요. 얼굴 빨개져. 얼굴이 빨개지면 그러면 그들은 여겨진대. 더 호의적인 관점으로, 호의적인 빛으로. 라이트는 관점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더 호의적인 관점으로 여겨진대. 누구보다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 사람보다. 이제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자, 맨의 AS는 지금 무슨 얘기야? 잘 들어. 순서 배열을 할 때 맨의 박스를 읽고 나서 대강의 소재의 느낌을 잡아야 돼. 그리고 A를 읽으면서 뭘 파악한다? 앞쪽과 같은 이야기인지, 앞쪽과 같은 이야기인지, 그리고 몇 번째 이야기인지. 마지막까지 살펴볼 건 A의 마지막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B나 C에 있는지. 자, 그러면 일단 최소한 지금 얘는 어떤 거야?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얼굴이 빨개지는 게 긍정적이야. 그쵸? 그리고 맨 마지막의 내용, A의 마지막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B나 C에 있으면 붙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A가 맨 마지막이고. 그쵸? 자, 보세요. 자, B를 쫙 보니까 if we feel awkward, embarrassed, or ashamed 딱 보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된다면 어색함을 느낀다면, 당혹감을 느끼거나 창피함을 느낀다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잘 들어. 혼자 있을 때야. 혼자 있을 때 이런 걸 느끼면, 혼자 있을 때 이런 걸 느끼면 우리는 얼굴이 빨개지지 않습니다. B가 맨 처음 와야지. 왜? 잘 들어. 다시 간다. 자, 맨 위에 박스에 마지막 문장까지 쭉 살펴보면 맨 위에 박스는 어떤 거야? 언제 얼굴이 빨개진다 그랬어? 언제? 당혹감에 의해서. 그쵸? 그 다음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 의해서 얼굴이 빨개진다 그랬었지.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야? 바꿔 말하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바꿔 말하면 대유명제.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 혼자 있으면 얼굴이 빨개지지 않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B가 나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 순서 배열을 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뭔 줄 아니? 왜 맨 처음에 B가 와야 돼? A나 C가 나오는 게 이상하니까요.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야. 알겠지? 왜 B가 나오는 거야? 요즘 이해되지? 그치? 맨 위에서 무슨 얘기했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당혹감을 느낄 때 얼굴이 빨개진다 그랬었어. 바꿔 말하면 남이 없이 혼자 있으면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다.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대우명절 지금 맨 처음에 B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B. 자, 그 다음에 It seems to be caused. 자,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Our concern about what others are thinking of us. 딱 보이죠? 자, 이게 밑줄. 자, 우리가 concern, 걱정하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잘 들어.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그거 맨 위에 주어진 문장 박스에 있는 거 한 단어 있지. 그게 바로 뭐야?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였지. 그게 바로 뭐야? self-consciousness지. 그치? 이 부분이 바로 뭐라고? self-consciousness라고. 이제 이해되지? 대유명제 한번 줬지. 그러고 나서 맨 위에 나왔던 self-consciousness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지. 대유명제야. 구체적이야. 그러면 당연히 같은 흐름이지. 그치? 그러니까 맨 처음에 B가 나오는 게 맞지.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서 맨 밑에요. 자, 근데 이제 맨 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study self-confirm, 연구가 확인한 건 simply being told, 이렇게 보이죠? 참고로 being told라는 건 말해지는 거지. 말해지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듣는 거야. 단순히 뭘 듣는 거냐면 당신이 얼굴이 빨개지고 있다고 듣는 것만으로도 bring it on, 무슨 말? 가져오다, 발생시키다. 그렇게 보면 돼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발생시킵니다. 즉, 야, 너 얼굴 빨개졌다. 이렇게 말만 들어도 진짜? 그래서 얼굴이 이제 빨개진다는 거죠. 그쵸? 자, 아무튼. 자, 그러면요. 자, we feel. 무슨 얘기야? 잘 들어. 다시 이 부분 다시 간다. 그냥 네가 얼굴이 빨개지고 있다고 듣기만 해도 얼굴이 빨개질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 때문에 얼굴이 빨개질 수 있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이 너한테 말만 해도 너는 빨개지는 거야. 무슨 얘기?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다 무슨 얘기다?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거다. 됐죠? 그 다음에요. We feel as though 보이죠? as though는 그냥 as if하고 비슷한 걸로 알아주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교에 가서 영문법을 이제 수업을 듣게 되잖아요. 그럴 일이 있을까?
자, 아무튼 영문법 수업을 이제 영문과라든가 연교과 전공 수업으로 듣게 되잖아요. 얘네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때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마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야? see through, 그치? 꿰뚫어 보다 그 말이지. 시스루 알지? 시스루, 그쵸? 안쪽에 있는 모습이 비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진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요, 잘 들어. 자, 맨 처음에 비가 온다라는 감을 잡았어. 비가 온다라는 감을 잡았는데, 근데 우리 A를 읽었지. A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어? A에서 아까 우리가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긍정적인 거라는 내용이 있었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얼굴이 빨개지는 것에 대한 긍정, 부정의 평가 있냐, 없냐? 그건 없지. 그럼 우린 뭘 생각하면 되니? 아, C에서 긍정, 부정의 평가가 나올 수 있나 보다. 그거 생각하는 거야. 잘 들어. 단순히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이런 일 때문에 빨개진다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근데 A에서 딱 보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랬었지. 그치? 그러면 잘 들어.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건 이제 몇 번째 이야기겠어? 두 번째 이야기가 될 거 아니냐. 그쵸? 그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을 C에서 뭘로 나타내 주는 거야? 바로 나타내 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나 while we sometimes want to disappear when we involuntarily go bright red, psychologists argue that blushing actually serves a positive social purpose. 딱 보이죠? 뭐가 보이니? 그러나 블러싱은 어떤 역할? 긍정적인 사회적인 역할을 한다고 바로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나왔을 때 앞쪽과 반대다 그 얘기가 아니라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될 수 있다고? 두 번째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요걸 잘 생각해야 돼. 두 번째 어떤 거?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잘 들어야 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지만 소재는 같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거 잘 봐야 돼. 자, 그리고 여기 봐요. 자, 우리가 사라지고 싶어요. 언제? 우리가 비자발적으로, 무슨 말? 원치 않게 그 뜻이죠? 원치 않게 나도 모르게. 그치? 원치 않게 나도 모르게 얼굴이 완전히 밝게 빨개져. 이거 뭐가 되겠니? 당연히 블러쉬가 되겠지. 그치? 그럴 때 사라지고 싶지만 심리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블러싱은 긍정적인 사회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자, 우리가 얼굴이 빨개질 때 그건 신호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호?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고. 사회적인 규범이 어겨졌다라는 것을. 아, 미안해. 제가 좀 실수했네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걸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 무엇에 대한 밑에 보이지? 일종의 실수에 대한 무엇처럼 보인다고? 사과처럼 보이는 거라고. 자, 긍정적인 이야기, however를 통해서 이제 다른 이야기 바로 전달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게 뭐니까? A니까 답은 어떻게 된다고? BCA가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20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